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한 지 딱 2달 정도가 돼가지고 본식은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동안 쓴 지출과 앞으로 나갈 지출을 정리를 해보는 중간 집계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할 때는 결혼 준비할 때 어떤 세부사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각각의 시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커플은 예단 예물을 다 생략할 수도 있고 어떤 커플은 이런 걸 다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혼 준비를 막상 진행하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짜놓는다고 해도 막상 계획대로 되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완전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진 못했었는데 그냥 시작하면서 남친이랑은 너무 결혼식 준비에 과도한 예산을 쓰진 말자, 그리고 저희 결혼식이 내년 1월이니까 최대한 올해 우리가 버는 돈 안에서 지출을 다 해결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을 까먹지는 말자, 요 정도만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고 2달간 예식장이랑 결혼 반지, 스드메, 신혼여행 항공권, 리조트 이런 큼직큼직한 계약들 마쳤고 이외에는 본식 때 DVD 촬영 같은 좀 소소한 예산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든 총 금액은 바로 806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지출이 바로 신혼여행 항공권인데요. 저희가 야심차게 두바이랑 몰디브로 신혼여행지를 잡았고 그에 따라서 항공권이 200만 원 후반대가 나왔어요. 비즈니스 아니고 이코노미석이고요. 전쟁도 있고 해가지고 항공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코로나 전 가격보다는 꽤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식 날짜가 결정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항공권을 바로 결제했는데 나중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남친 생각 때문이었고요. 항공권 다음으로는 예식장 계약금이 현재까지 가장 큰 지출입니다. 저희는 웨딩밴드에 큰 돈을 들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쓴 금액이 나름 합리적인 선인 것 같아요. 다만 둘 다 30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전에 좀 피부 관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피부과에 150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친도 같이 필요한 시술을 좀 찾아보고 결제를 했는데요. 나중에 비포 앤 애프터가 괜찮으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번에 중간 정산을 하면서 앞으로 결혼식까지 추가 결제가 예상이 되는 항목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이랑 잔금이 남아있는 뭐 스드메라던가 그 허니문 리조트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상견례나 청첩장 등등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항목들도 많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추가 결제가 예상되는 비용을 다 따져보니까 최소한 1,600만 원 정도가 더 들 거라는 계산이 생겼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매매하진 않고 현재 남친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꾸밀 예정이라서 뭐 관련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이나 가정가구 비용은 사실상 들지 않는데요. 이 비용들은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에만 드는 돈이고 지금까지 낸 돈이랑 앞으로 낼 돈을 따지면 최소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리한 예산을 각각 예식장, 스드메랑 예복, 예물, 신혼여행 이런 대표적인 항목들로 좀 나눠서 어떤 곳에 저희가 제일 돈을 많이 쓰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진짜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신혼여행 비중이 40%가 넘었어요. 신혼여행에 많이 투자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예식장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고 나머지 금액은 본식 당일에 정산이 될 텐데 사실상 식대랑 축의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계산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현지에서 식비나 쇼핑으로 들 돈도 아직은 더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뭐 청첩장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넉넉 잡아서 3천만 원 정도는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쓰는 게 좀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간 정산을 하면서 결혼 비용을 쓴 데 있어서 잘한 점과 못한 점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일단 잘한 건 우선 본식 날짜랑 시간을 정하자마자 빠르게 신혼여행 항공권을 예매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결제했을 때도 이게 결코 싼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제한 이후에도 항공권 가격이 더 올랐다는 소식도 듣고 해서 차라리 빨리 결제한 게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다만 기름값이 오르면 어차피 결국 유류비도 더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제발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바라고 있고요.
지금까지 비용을 쓴 거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사실 항목별로 과도하게 지출한 금액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몰디브 신혼여행을 꿈꾸면서 너무 수영복이나 옷 같은 걸 좀 미리 많이 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저랑 남친 합해서 30만 원 정도여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막 지출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총 비용에서 아무래도 몇백 몇천 원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지출들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해보자면 뭐 적은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결혼하려는 커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웨딩업계가 초호황이잖아요. 비용도 예전 코로나 시절 대비 엄청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물가도 따라서 오르면서 예식장 식대 같은 것도 다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저희는 뭐 아낄 때는 아끼고 쓰고 싶은 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원하는 대로는 예산을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좀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만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처음에 전체 예산을 정하지 않았던 분들은 꼭 준비하면서 중간에 한번 예산 중간 점검을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식 준비할 때 여러 항목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지출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좀 큰 돈을 쓰는데 아무래도 무뎌지더라고요.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고 보니까 다시 정신이 좀 들면서 잘 모아서 합리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